자, 이제 우리 저기 94페이지 갑니다. 예, 그 내용 보면 알겠지만, 투자는 매년 이게 한 6개에서, 7개에서 한 8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얘를 공부하실 때, 이 전체를 다 묶어서 보지 말고 있죠. 이걸 단락단락 끊어서 공부하시라 할 때. 자, 그래서 투자는 주로 이런 걸 공부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디렉트 효과 있죠. 두 번째 뭐인가 하면 결국은 투자 위험과, 그러니까 위험은 특히 이제 요거 세 개를 같이 보셔야 돼요. 위험이란 말 뜻이 뭐고, 어떤 같은 위험이 더 커질 것이고, 이런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처리 방법이 있어요. 또 이런 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보니까 항상 이 수익률 종류가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이 있죠. 그죠? 가치란 게 뭐 있는가 하면 투자 가치와 그다음 뭐 있으면 시장 가치가 있어요. 여기 두 개에 대한 개념과 그다음에 어떤 게 더 클 때 투자할 것인가 이거 기억하시라고 문제에서.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최선의 투자안을 선택한다. 최선 투자안요. 자, 그 중에 특히 뭐가 중요합니까? 요 두 개 아닙니까? 평균 분산 원리. 두 번째, 포트폴리오. 당연히 훨씬 더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입니다.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보니까요, 이 영업수지 계산이 있죠? 여섯 번째 뭐 있습니까? 예, 저기 있는 화폐 시간 가치. 일곱 번째 투자 분석 기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투자 분석 기법은 크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뭐뭐 있습니까? DCF인 할인 현금 수지 분석과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시험은 이게 총 8개 테마예요. 얘 따로군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할 때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이 전체를 다 묶어서 공부하지 말아야 이겁니다. 분명히 시험 날 때 항상 단락단락 다 끊치니까 이걸 딱딱 끊어서 공부하시라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내가 버릴 것과 취할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절대 이건 전체 다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두 개는 분명히 이건 뭐 내가 풀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런 뭐 있으면 이 뻔한 거죠. 요거 다 포기할 거지. 그죠? 마지막 거. 근데 어쨌든 하여튼, 예, 마지막 거 포기하더라도 앞에 있는 이런 걸 내가 철저히 내 걸로 가져가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아는 건 철저히 내 걸로 가져가시고 아예 모르는 게 전부 그냥 버리시라고 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전략을 펴야 되지 이걸 다는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자, 첫 번째 이제 우리 비록 거기 있는 이제 투자 투기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이런 건 사실 큰 의미 갖지 마세요. 투자 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 투자와 투기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가장 큰 게 투자, 투기. 운영할 의사가 있으면 투자, 없으면 투기.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근데 실제 중요한 건 이제 디렉트 효과가 중요한데, 자, 잠시. 기본 이제 개념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총 투자가 있으면요. 우리 집을 살 때 항상 뭐예요? 내 돈과 뭐 있습니까? 남 돈 빌리죠? 그래서 지분 투자와 저당 투자 합이 곧 이게 총 투자 아닙니까? 그죠? 이때 보니까 우리 보통 이제 이게 투자 대신 요 자본이란 말을 써도 크게 하자는 없습니다. 원래 자본은 정확한 말이 이건 지분인데 그냥 이 전체를 묶어서 보통 투자 대신 결국은 여기 자본 써도 하지 없다고. 그래서 총 자본. 밑에 있는 이걸 뭐랍니까? 자기 자본. 이걸 쓰거든요. 그 다음에 저당 투자 같은 말이 뭐예요? 타인 자본. 뭐 이렇게 써도 하지 없습니다. 내용상에서. 이때 각각의 투자에서 나왔던 수익이 있죠. 수익이 있는데 총 투자에서 나왔던 수익을 보통 뭐랍니까? 총 자본 수익률이죠. 지분 투자에서 나왔던 수익이 뭐죠? 지분 수익률. 저당 투자에서 나왔던 수익률이 무슨 수익률? 저당 수익률 같은 말 이자율. 이런 거죠. 우리 저런 설명했죠. 이건 알고 있죠. 이자율 같은 말 수익률. 수익률 같은 말 할인율. 할인율 같은 말
환원율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율, 할인율, 수익률, 환원율 같은 말인 걸 좀 아시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지렛대 효과를 할 건데요. 이 지렛대 효과는 실제 시험에 매년 나오지만 말로써 묻는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게 나올 확률은 둘 다 반반이야, 반반. 반반이니까 둘 다 꼭 기억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 이 지렛대 효과는 가장 기본, 개념 딱 물었을 때 뭐 나와야 됩니까? 결론부터. 무조건 남돈이야. 남돈 나오는 순간 좀 지렛대라는 걸 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말이죠. 큰 돌이 있으면 혼자 들 수 없기 때문에 긴 막대기하고 받침목을 이용해서 이 돌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니까 지분만 투자했을 때 나오는 수익보다도 결국은 뭐 있습니까? 타인돈, 즉 저당을 활용함에 따라서 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곳이기에 다른 말을 지렛대인데 어쨌든 핵심은요. 무조건 이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타인의 돈이 들어오는 순간 무조건 이건 지렛대라고. 이게 왜 중요한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잠시 좀 더 하겠지만 미리 해보죠. 자, 우리 문제. 자, 문제 18번. 자, 18번에 거기 있는 3번. 자, 한번 읽어보고, 원래 정확한 말 사실 19번 1번부터 먼저 할게요. 자, 19번 1번부터. 지렛대, 즉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어쨌든 타인 돈 나오죠. 나오는 순간 무조건 지렛대라고. 뒷말 자체 읽어볼 필요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이 지렛대에 대한 개념 나오는 순간 무조건 타인의 돈만 들으면 전부 다 지렛대라는 건 아시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18번에 3번을 읽어볼게요. 융자를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차익금리보다 집값이 더 크게 뛰었어요. 근데 내가 이익 본 거죠. 그래서 자본 이득을 보는 걸 지렛대 효과로 볼 수 있다. 자, 한 번 더. 다시 할게. 융자를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차익금리가 집값보다 더 크게 뛰었대. 그래서 난 자본 손실 보았다. 자본 손실 본 것도 지렛대 효과다. OX. 응? 한 번 더. 융자를 받아서 차익금리와 집값 상승률이 같다. 그래서 자본 이력도 손실도 없다. 이것도 지렛대 효과다. 무조건 다 뒤에 필요 없어. 타인 돈 들어왔지. 전부 지렛대야. 왜? 좀 더 하겠지만 이게 손해본다 이건 부의 지렛대거든. 손해 이익이 없는 이건 영지렛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뒤에 이익이라 손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항상 나오던 타인 돈만 들어오는 순간 좀 지렛대를 보시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 문제가. 자, 두 번째요. 자, 두 번째. 이제 그걸 확인시킬 거예요. 지렛대에 대한 종류가 있는데. 자, 일단 요약집 어디 가시는가 하면요. 96페이지 가세요. 96페이지.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수익률 측정과 그 신뢰가 있습니다. 그걸까지 한번 해볼게요. 하는데, 이 지렛대는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이 기본 폼이 중요합니다. 폼이 중요한데 나오거든 무조건 이 표를 항상 만들어서 그냥 따라가시라고. 이 표만 있으면 어떻게 뭐든 그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자,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있습니까? 지분과 그 다음에 저당이에요.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다 풀 수 있다. 전부 다. 자, 좀 더 문제 다 풀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는 패턴 딱 두 개, 이거는.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한번 가보자고, 이제. 자, 밑에 보니까 얘가 1억을 투자해서 2천이란 뭐 있습니까? 수익이 났어요. 이때 보니까 지분 투자 금액은 4천이고 저당 수익 6천이다. 그죠? 이때 은행 금리가 10%일 걸 가정해요. 자, 일단 제가 이걸 크게 세 가지 케이스를 좀 적어 보겠습니다. 이때 은행 금리가 20%일 때, 그 다음 마지막 케이스는 이때 금리가 25%일 때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세 개를 해서 각각 있는 지분 수익률 값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게 정이냐 부냐 좀 해보자고. 논리상에서. 자, 일단 첫 번째 볼 거 뭐 있냐. 어쨌든 나오면 가장 첫 번째 볼 게 이겁니다. 내가 1억을 투자해서 나왔던 수익이 2천이죠? 몇 퍼센트 수익률? 여기에 총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입니까? 지분 투자에 대한 수익입니까? 그래서 이걸 보통 총 자본 수익률을 씁니다.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 있냐? 결국은 이자가 10%면 결국은 여기 600 되겠죠.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남 돈 빌리지 않고 전부 다 내 돈만 1억 투자했을 때 나오는 수익이 2천인데 실제 내가 남 돈 빌렸죠. 빌렸던 것만큼 이자 비용을 빼주면 내 손에 지는 금액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나한테 손에 떨어지는 건 1,400 떨어지겠네. 따라서 그 결과 4,000 투자해서 얘가 1,400이니까 35%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은행 금리가 20%야. 그럼 결국은 6,000에 20%이니까 결국은 이자가 1,200 되겠죠. 그런 결과 2,000 중에 이자 1,200 빼면 내 손에 지른 금액은 800 되겠다. 그죠? 그래서 투자 금액이 4,000이니까 이때 뭐 800이 되어진 결과 수익률 얼마요? 20%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케이스는 25%는 결국은 이자가 25%일 때 이건 1,500 되죠. 이자 금액이 6,000이 돼서. 그래서 내 손에 지른 금액 500 되겠다. 그죠? 그래서 4,000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얘가 500 되면 12.5%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값을 구할 때 항상 이렇게 문제 푸시라는 거예요, 논리가. 자, 일단 이걸 좀 이따 하고 우리 지금부터 계산 문제 풀 거예요, 지금부터. 자, 우리 거기 있는 문제 갑니다. 문제 중에 가장 기본 포맷이 20번, 이래 보셔야 돼요. 20번, 21번 같은 포맷이야. 그리고, 22번에 리언번하고 23번 같은 포맷이에요. 논리가. 그래서 가장 기본은 앞에 있는 20번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20번 바로 풉니다. 나오면 전부 다 이런 표를 만드시라고. 총 투자, 그 다음에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이자 있겠죠. 그죠? 자, 일단 투자 금액이 얼마? 20번? 3억이지? 나왔던 수익이 얼마죠? 2천이죠? 그 다음에 투자 내역분이 지분 투자 금액이 1억이죠? 저당 투자 2억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자가 얼마요? 수익률? 이자율? 6%입니까? 6%.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냥 따라가시라고. 그럼 2억에 6%면 1200 되겠죠, 이자 금액이. 그래서 2000 중에 1200 빼면 내 손에 지른 금액은 800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투자한 금액 1억 아닙니까? 1억에 800이 얼마 됩니까? 8%. 자, 그 다음에 뒷장 있는 21번. 자, 21번은 똑같습니다. 하여튼 지렛대가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이렇게 푸세요, 문제를. 그래서 지분 투자 금액과 반대 저당 투자 금액이 있는데, 일단 거기 표를 보면 저번에 100만 원 뒤에 붙어 있죠. 100만 원 빼버려 그냥 그대로 그냥 씁니다. 총 투자 금액이 100이고, 나왔던 수익이 8이고, 그 다음에 지분 투자 금액이 40이고, 저당이 60이죠. 예, 이때 금리가 몇 프로였죠? 8%입니까? 예. 근데, 자, 다시. 20번에 박스에 있는 맨 끝에 있는 말과 21번에 맨 끝에 있는 말이 있어요.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1년간 임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지게 판단하셔야 되고. 올라가면 이건 나라 봐서는 이익의 손해예요. 이익이죠. 그것만큼 결국 뭐 있으면 나한테 요 속에 수익 속에 가산 포함시키라는 말뜻이 항상 확인하셔야 돼, 무조건.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10이란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문제 키워드가. 만약에 그 임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빼줘야 돼. 그건 꼭 기억하시라고요. 따라서 현재 이 값이 뭐 있으면 이건 4.8 되죠. 그래서 10 중에 4.8을 빼면 결국 5.2가 나오겠죠. 따라서 이 값은 뭐 있습니까? 내 돈 40 투자한 거 아니에요? 에 대해서 5.2가 되어진 결과 10 이렇게 나온다는 문제에서.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할 게 뭐인가 하면요. 자, 22번의 리언번. 이게 작년 시험 나온 거예요.
작년에. 자, 모양새가 좀 다른 거죠. 앞에 있는 20번과 21번과 다르게 거기 있는 내용은 좀 다른 건데 그거 다르다 결국은 똑같이 이렇게 가시라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그냥 가시라고. 이게 더 빠른 거니까. 우리 이 공식 다른 공식 있습니다. 다른 공식 있으면 그 공식 쓰지 말라고. 이게 훨씬 더 빠를 거니까. 자, 일단 거기 있는 이 22번에 뭐 있습니까? 이 내용 보니까 현 대부분이 얼마요? 자,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게 총 자본 수익이 10%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은행 금리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8%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굉장히 쉽게 푸는 방식이 이겁니다. 현재 있는 요 금액 말씀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데 지금 이 금액 안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안 주어져 있으면 결국 가장 좋은 말이 뭐 있습니까? 내가 편한 글자 쓰라는 거야. 그래서 제일 편한 게 뭐냐? 10억. 그냥 무조건 쓰라고. 야, 대부분이 나오거든. 그 10억 쓰면 그냥 가시면 돼. 자, 10억에 대해서 10% 얼마? 수익. 1억이지. 대부가 50원, 남돈 50 빌린 거야. 10억 중에서. 그럼 남돈 얼마요? 내 돈 얼마요? 이 끝난 거야, 그다음부터. 그냥 가시라, 이렇게. 그래서 현재 보니까 얘는 5개 8%는 4천 되죠? 1억 중에 4천 뺀 만큼 내신에 지는 건 6천 아닙니까? 그래서 내 돈 5억을 투자한 거죠. 6천이면 얘는 뭐 있습니까? 12%. 이러가는 거예요. 자,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23번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현재 이 개론 과목은 15회 때 문제가 가장 고난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15회 때 나왔던 그 기출 문제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고요.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23번 가볼게요. 자, 나오면 어쨌든 지분수익을 묻는 순간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이 표를 만드시라고 합니다. 해서 이렇게 뭐 있습니까? 지분과 저당을 써놓고 있죠. 한번 따라가 봅시라고. 자, 대부가 50에서 뭐예요? 80 바뀐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때 뭐 있습니까? 내용 보니까 자, 부동산 수익률 15%죠? 여기 15%입니다. 은행 금리가 몇 프로예요? 10% 있죠? 이렇게 해놓고 지분 수익을 좀 물었던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똑같이 만들어 보란 거예요, 이거 갖다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10억 쓰라고. 놓고 그냥 시하라고, 무조건. 그럼 나머지 끼워넣으면 되겠죠? 10억에 15% 얼마요? 1억 5천이지. 자, 대부가 50이면 10억 중에 50 빌린 거 아닙니까? 그럼 남돈 5억. 내 돈 얼마요? 5억이고. 얘는 80이지. 남돈 얼마? 8억. 내 돈 얼마요? 이런 표를 만들어주라 이거예요, 먼저. 그건 그 다음 끝난 거지, 이제. 자, 10억, 5억에 10% 이자 얼마요? 5천 되지. 1억 5천 중에 뭐 있으면 5천을 갖다 이자 주면 내 손에 지른 금액이 1억 아닙니까? 내가 투자한 금액이 5억이지. 5억에 대해서 이게 1억이거든요. 20%지? 그죠? 얘는 8억에 10%야. 이자 8천 되지? 결국은 1억 5천에 8천만큼 이자 주면 내 손에 지른 금액은 7천 되겠다죠? 그래서 이때 내 돈 투자금 얼마요? 2억에 7천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몇 프로요? 35%지.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현재 15% 더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 개 공식 자꾸 쓸려 생각하지 말고 있죠. 딱 한 개 공식 기억하라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 쓸 것인가 보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와 같이 이 대부나 무조건 가장 중요한 게 10억을 먼저 써주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나머지 포맷 다 똑같아. 그러니까 실제 포맷은 딱 두 개야. 이런 포맷과 이 포맷 두 개거든요. 시험 나오는 게. 결국 어떻게 나도 항상 이런 이 포맷을 만들면 무조건 따라가게 돼 있다. 문제를 갖다가. 이거 아시면 돼.
자, 일단 그렇게 푸는 논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물론 뭐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요. 이게 가장 빠른 것 같아요, 봐서는. 자,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요. 자, 이거 한번 봐보죠. 이제 지렛대 종료할 건데요. 이거 할 겁니다. 타인의 자본을 빌렸을 때, 자, 다시. 현재 내 돈만 1억을 다 합치면 수익이 몇 프로요? 이 말은 정상 수익 20%입니다. 근데 기업번 같은 타인의 돈을 빌렸던 결과 내 손에 쥐었던 수익은 얘보다 더 큰 거지. 그죠? 크다, 그죠? 그래서 이건 내가 이익을 봤다. 지금 무슨 지렛대냐? 이런 걸 전혀 지렛대입니다. 근데 밑에 니은번 같은 건 남돈 빌리지 않더라도 20%인데 남돈 빌리도 20%죠. 결국은 이건 남돈 빌린 결과 내가 손해의 이익이 있습니까? 없죠. 이런 걸 영지렛대 또는 뭐랍니까? 중립적 지렛대라 쓴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는 보니까요. 원칙은 20% 수익이 나와야 되죠. 나올 걸 현재 D급번은 남돈 빌린 결과 오히려 얘보다 수익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남돈 빌려서 오히려 손해봤다 해서 곧 이게 부의 지렛대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지금 중요한가 하면요. 때에 따라 어떤 조건 했을 때 누가 더 크고 적음에 따라서 이게 정이냐 부냐 이걸 장난친다, 문제에서. 그럼 문제 풀 때 항상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그죠? 이건 무조건 나오고 이런 표를 만드시라고. 항상 중간에 총 자본 수익을 써놓고 있죠. 양쪽 끝에 저당 수익과 지분 수익을 써놓고 시작하시라고 항상.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우리 여기 표 보니까 총 자본 수익 20%죠. 20%. 자, 이때 니은번부터. 니은번. 은행금리 얼마요? 22지? 그러니까 저기 지분 수익 얼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요. 무조건 요 두 개 있는 값이 같으면 자동 모든 게 다 같아요. 모든 게. 똑같은 수익이 나오겠다. 이렇게. 자, 이런 걸 보통 뭐라는 다른 말로 우린 중립적 지렛대, 영지렛대입니다. 그래 아시고. 자, 두 번째. 예, 기억번. 기억번 가볼게. 자, 기억은 현재 은행 금리 15%죠? 10%죠? 자, 자기 자본 수익은요? 35입니다.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기업번은 보니까 은행 금리, 즉 저당 수익은 총보다 더 떨어진다고. 이렇게 떨어지면 결국 무조건 지분 수익은 얘보다 커야 돼, 항상. 무조건 이렇게 표가 만들어진다고. 이런 걸 보통 뭐라냐? 정의 지렛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D급번은 보니까요. 은행 금리는 25%야. 총 자본수익 12.5%거든요. 즉, 이 말은 현재 은행 금리가, 즉 저당 수익이 총보다 크면요. 무조건 지분 수익은 얘보다 항상 더 떨어져야 돼, 이렇게. 이러한 그림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부의 지렛대죠.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실제 시험장 가서 만약 이게 정이냐 부냐 뭐 반드시 이런 그림을 그리시는데 이 그림 모양을 이래 보시면 돼. 동네 놀이터에 있는 시소 모양 있죠? 똑같지? 수평인 거. 이런 기울기. 이런 기울기 딱 3개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시험 낼 수 있어, 문제에서. 요것만 아시면 돼. 자, 만약에 저당 수익과 총 자본 수익 중에서 이게 더 크다면 이때 총 자본 수익률과 지분 중에 누가 더 클 것인가? 또는 이런 걸 갖다가 정이냐, 영이냐, 부의 지렛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를 선택이 돼 있다고. 그러면 무조건 이 그림 그리시라고. 저당, 총 자본, 지분 수 넣고 있죠. 어쨌든 저당보다 총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네, 주구장창. 그 지분이 제일 큰 거지. 이게 결국 뭐 있습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지렛대? 이렇게 자꾸 그림 그려보시라고. 절대 우리 동네 놀이터에 있는 시소 모양이 이렇게 된 거 본 적 없지? 없으면 없는 거야. 무조건 올라가야 돼. 떨어지면 항상 떨어져야 된다고. 같으면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이 그림을 좀 기억하시라고. 그림을. 자, 두 번째. 요건 묻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즉 부채 활용이 훨씬 더 많아질수록 어떠한 현상이 있을 것인가를 좀 봐보자고. 부채 활용 많아졌을 때.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 세금의 문제는 전부 다 이렇게 답이 나와. 대부분 다. 자, 일단 이렇게 볼까, 이제.
똑같은 조건인데 다만 요 대출 조건 차이가 있어. 지분이 현재 2천 투자하고 남돈 8천 빌렸어. 이럴 때 각각의 내용 한번 봐보자, 지금부터. 자, 첫 번째 기억번, 금리는 같습니다. 전부 다 같은데, 이때 보니까 이자 얼마인지? 800이지? 그럼 2천 중에 800만큼 이자 내면 내수는 지른 금액은 1200이죠? 그 결과 내 돈 얼마 투자했습니까, 이제? 2천 투자한 금액에 1200 나왔죠? 몇 프로요? 62. 그럼 결국은 이 말 아닙니까? 자, 이 그림 다시 6천 빌렸을 땐 35% 지분수익이 있는데 8천 빌렸던 결과 60% 지분수익이 있죠. 60은 얘보다 훨씬 높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그림이 이렇게 바뀌겠네. 무슨 말이냐? 이 말 묻는 거에 따라서 정의 지렛대는 타인의 돈을 많이 빌렸을 때 지렛대에 대한 진폭은요. 얘보다 훨씬 더 커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진폭은 훨씬 더 커집니다. 같은 말이 뭐냐? 지분 수익률. 이게 시험 나온다고. 올라갑니까? 감소합니까? 요걸 기억하시라고. 자, 두 번째. 다시. 여기 있는 요 내용. 자, 8천에다가 이자가 20%야. 그럼 이자 금액이 1600 되겠죠? 2천 중에 이자 금액 1600 주면 내순이 지른 금액은 400이 남습니다. 내 돈 얼마 투자했습니까? 2천제 투자하는 거죠? 그럼 결과 400이 몇 프로요? 똑같잖아. 그러면 중립적 지렛대는 아무리 남 돈을 많이 빌리든 적게 빌리든 항상 수익은 변화가 없다는 소리 이게. 따라서 이 말 뜻이 뭐냐? 결국은 같은 말인데 지렛대에 대한 진폭은 변화가 없다는 거고 변화가 같은 말이 뭐냐? 지분 수익률도 변화가 없다는 사실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부의 지렛대 가볼게요, 이제. 자, 이 부는 보니까요, 8천에 25%면 결국 이자가 2천. 2천이라고. 2천 중에 이자 2천 주면 내순에 지른 금액은 0이죠. 그런 결과 수익 몇 프로입니까? 0%예요, 0%. 그러면 6천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12.5%인데 8천만 있으면 빌렸을 때 0%거든. 이만큼 되겠다. 얘보다 더 낮단 말이에요, 이게.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얘는 진폭은 0이면 얘보다 더 커지는 거지. 그죠? 더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지분 수익률은요. 과거보다 더 뭐요? 요 표현이 중요하다, 지금. 그런데, 이때, 자, 여기까지요. 부채가 많이 활용되면 수익은 뭐합니까? 올라가지만 나중에 원금이자 갚는 위험은요? 커지겠죠. 우리 과거에 요걸 가지고 3번 장난쳤다고, 요즘 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분 수익, 부채를 많이 활용한 만큼 이런 특징을 전부 아셔야 돼요. 문제에서. 자, 여기까지 봤으면 지금부터 이제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풉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요. 앞에 있죠. 그죠? 예, 18번 문제. 자, 18번에 1번부터 시작합니다. 1번. 용자 이용하면 자기 잡은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어디 가는가 하면요. 22번에 다시 본점 타고 두 번째 볼 게 뭐 있냐. 18번에 2번 19번에 5번 22번의 기억번. 요거 3개 비워요. 22번의 기억번. 3개 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봤습니까? 자, 여보세요. 아까 18번, 1번이 요거야. 요 지문이야. 네? 18번에 2번, 또 나머지가 있죠? 나머지는 요 지문이라고. 요 설명. 3개다. 자, 그런데, 여기 보자고, 이제. 이게 지금 최근에 제가 문제를, 다른 문제를 몇 개 풀다 보니까요. 이 답이 잘못된 게 엄청 많더라고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지분만 투자하는 것보다 타인의 자본을 활용하면 위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하고 두 번째 부채 활용이 더 많아지면 요거 2개예요. 근데 이걸 갖다 사람들 전부 다 뭘 생각하냐면요. 자, 일단 요 답 뭐야? 위험. 요거는 얘는 높아진다. 둘 다 그래요? 요건 답이 요거야. 요건 뭐예요? 말뜻이. 내 돈만 가지고 집을 사는 것보다 남 돈 빌린 거지. 이 말이 그게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분산 투자했다 이 말 아니냐? 그지? 이건 분산 투자야. 이건 부채를 활용한다 이 말은 6천 하던 걸 8천 빌렸다 이 말 아니야 이건. 그지? 구분을 하셔야 돼. 근데 우리 다른 어떤 문제집 보는 게 전부 다 뭐 있어? 이거 갖다 이래서 놨어요 이렇게. 엉터리 설명될 게 많더라고 우리 문제가. 그건 아니야 무조건. 이 말은 이거죠. 내가 현재 10억이란 돈을 몽땅 다 뭐 있습니까? 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A에 투자하는 것보다 나 같으면 10억에다 남돈 뭐 10억 빌려서 집을 2개 산다 이 말 아니야. 그죠?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분산 투자예요. 2개를 철저히 구분시켜야 돼. 이거 잘못 혼돈하면요. 마치 좀 사람들 전부 다 이거 지렛대를 생각하면 꽤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건 아니야, 무조건. 그래서, 요런 말. 그러니까 타인의 자본을 많이 활용한다 쓸 때는 뭐 이건 달라진다고. 이때는 무조건 지렛대로 가야 돼. 자, 일단은, 다시요. 계속 갑니다. 자, 다시 어디 가는가 하면요. 18번에 이제 뭐 있습니까? 2번, 3번 했죠? 자, 4번 갑니다. 자기 자본이 같다면 융자를 이용하는 것이 이용하지 않는 것보다 이 말이 그거라고. 이 말을 실제 시험 낼 때 우리 과거에 이렇게 냈지만 이렇게 시험 낸 적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산 투자 효과 이때 이 말 대신 뭐 있으면 위험을 감소한다 시험 낸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거기 뭐 있습니까? 다시 정리해 보자고. 18번에 2번과 4번은 다른 거예요. 2번은 지렛대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4번은 뭐 있습니까? 분산 투자야. 그래서 그와 같이 뭐 있으면 자기 자본이 같다면 융자를 이용하지 않는 것보다 결국은 위험을 감소한다 이 말씀이라고. 위험 감소. 자, 그 다음 5번은 넘어가고 19번 갑니다. 이제 잘 보셔야 돼요. 2번, 3번, 4번 요거 3개 할 겁니다. 2번부터 합니다. 2번 정의 지렛대 딱 나왔죠. 나오면 총 자본수익과 저당 물은 거 아닙니까? 나오면 이렇게 표 만들어. 저당과 총이 있고 지분이 있으면 정은 무조건 주구장창 올라가야 되지. 둘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총이 더 커야 돼. 저당보다. 이런 형태로 가시는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중립적 지렛대라는 것은 부채비율이 아까 했던 거죠? 남돈을 아무리 많이 빌리든 적게 빌리든 지렛대 진폭 변화 없고 수익률 변화 없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자, 부의 지렛대 효과란 부채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은요? 요거 더 크게 떨어지는 거지. 자, 그런데 예, 작년 나왔던 문제 22번요. 앞에 20은 벌써 제목이 지렛대 효과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벌써. 그리고 그 기억은 뭐 있지? 그냥 당연히 타인자본 이용하는 것이 지렛대 효과를 하려고 하면 위험 뭐죠? 증가되겠죠. 자, 이때 중요한 거 일단 리얼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총 자본 수익률과 저장 수익 합담이 무슨 지렛대 벌써? 중립이지. 이 말과 같은 말이 결국 아까 했던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19번에 3번 같은 거 아니야. 같은 거죠? 자, 문제는 이 질문의 꽃은 사실 뭔가 하면 거기서 디건 리얼이었어. 리언 디건. 22번에. 가장 핵심 리언 디것이야. 디것이 더 중요해. 자, 질문이 이거죠.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경우 부채비를 낮춰서 정의 지렛대 효과를 전환할 수 있다. 말은 참 그럴싸해. 진짜. 이거 보세요. 보세요, 이제. 자, 보세요. 남돈 6천 빌릴 때, 8천 빌릴 때. 요거 할 거예요, 지금. 했을 때. 자, 요 딕업번. 6천 빌렸을 때, 6천 빌리면 요 조건입니다. 정의해 보여요, 딕업번은. 6천 빌릴 딕업번만 가지고. 부지. 몇 프로예요? 12.5%지. 총자본수 20%예요. 저기 총자본수 20%지. 부야. 8천 빌렸을 때 뭐 있으면 저기 있는 지분수 몇 프로? 0%지. 저기 있는 이 총자본수 몇 프로죠? 20%지. 이 정의에 보여. 부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부는 계속 부야. 정은 정이고. 네? 타인의 돈을 많이 빌리던 저기업은 항상 똑같은 정은 정이고 부는 부라고.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보세요. 한 번 더 볼게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이 말이거든. 똑같은 돈을 빌렸지만 은행 금리가 6천이야. 금리가 달라지면 여기 있는 이게 바뀝니까? 자, 6천 빌렸어. 금리 10%야. 정부. 그다음 25%야. 보지. 근데 저거 20%야. 예, 영지될 때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중요한 이 말이라면 현재 문제에서 비록 동일한 돈을 빌렸지만은 그걸 뭐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달라지면 정이 부로 부가 정로 바뀌지. 이게 문제 핵심이라 이건. 결국은 이게 작년 시험 나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시험 나올 거란 말이야. 나온다 뭐 나오겠습니까? 이제는 요거 작년 7까지 이거 가지고 금리 가지고. 그래서 자 일단 거기에다가 바꾸자고 이제 정답 만든다면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자,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경우에 부채 비율 대신에 저당 수익률. 은행금도 저당 수익입니다. 같은 말 이자율. 저당 수익률 또는 이자율을 낮추면 정의 지렛대를 바꿀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 이 말을 기억하시라고. 금액은 관계없어요. 돈 금액 관계없이 무조건 뭐 있습니까? 금리 차이야.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나면 그 말이 분명히 시험 나올 거라면 틀림없이. 일 번 기억 지문. 네. 응? 네. 우리 앞에 조건은 뭐라 했어? 지문 자체가 무슨 효과예요? 아니, 지문 자체가 22번. 그 지렛대 효과는 벌써 나있잖아. 그럼 벌써 이건 지렛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응? 근데 만약에 그런 지렛대 효과 없으면 이건 달라지겠지. 다른 거지. 그 말하고 우리 그 말, 그러니까 앞에 예를 뭐 우리 곧 20인 지문 자체만 했으면 지렛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벌써 나있잖아. 제목 자체가. 그럼 이건 앞에 그냥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 그죠? 만약 거기서 지렛대 효과 없으면 달라지겠지만은
벌써 지금 자체 지렛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내용 중 옳은 거 틀린 걸 쓴 거. 이건 포함 안 되긴 벌써. 밑에 있는 이거 묻는 거라고 문제가. 만약 우리 거기 있는 저기 다시 18번에 18번은 앞에 제목이 투자에 대한 설명이다 나 있잖아. 그지? 그건 지렛대에 대한 설명 안 나 있잖아 벌써.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좀 이따 문제를 한번 풀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게 지렛대에 대한 설명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정리해보자고요. 하여간 제일 중요한 건 말로 물었을 때 답은 요거야. 여기서 답이 나와 항상. 여기서 말로 물었을 땐 이걸 제일 중요시한다고. 그럼 계산 문제 포맷 두 개지? 그죠? 그냥 숫자를 놨을 때 대부를 알 수 있는데 어쨌든 나오거든. 항상 쟤는 뭐 있습니까? 저런 표를 만들어서 그냥 따라만 가라고. 그럼 그거 문제 풀리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 이제 어디 가는가 하면요. 넘어가서 98페이지. 자, 98페이지 들어갑니다.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 들어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은 투자에서 위험에 대한 개념. 위험이 뭐냐? 위험부터 합니다. 자, 위험의 개념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현재 이걸 투자하면 앞으로 1년 후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것인가 예상되는 수익을 파악해 본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 이거죠? 자, 내가 현재 은행 찾아가서 나 저축할 건데 너 얼마 정도 수익을 줄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3% 정도 주겠다 했습니다. 3% 주는 건 이미 준 겁니까? 1년이 줄 거예요. 앞으로 예상, 즉 앞으로 줄 거죠? 요때 가서 보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뭐랍니까? 그런 말로 예상 수익입니다. 그럼 참고로 있죠. 예상 수익은 기대 수익입니까? 요구 수익입니까? 응? 예상되어진다. 응? 이건 기대 수익이 기대 수익. 이 정도 예상된다. 이 말은 기대한다. 이 말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기대 수익이고. 그래서 실제 은행들은 막상 1년 딱 되면 얘는 무조건 약속했던 요 수익만 주게 돼 있죠. 그죠? 이게 실제 내수에 줄 수 있는 금액이 뭐냐고 이게 실제 수익이랍니까? 그죠? 그런 결과 여기서 저축은 은행은 뭐 실제 수익과 예상되는 수익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걸 뭐라냐? 위험이 전혀 없다라 쓰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반대 거꾸로 주식을 투자할 때 보니까요. 예상컨대 8% 정도 수익이 나오겠다 예상했는데 막상 1년 경과는 무조건 8% 수익 항상 나옵니까? 그건 아니죠. 때에 따라 뭐 있습니까? 이게 10% 나올 수도 있고 그 반대에 6%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이 말이 뭐냐? 예상되는 수익과 실제 수익 오차가 발생했죠. 오차 발생했다. 이걸 뭐라냐? 다른 말로 우린 위험이란 말씀. 위험. 위험 같은 말이 뭐냐? 불확실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위험을 어떻게 측정할래? 측정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이 있다. 그죠?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이 있어요. 자, 꼭 기억하실 거. 우리 거기 있는 98페이지 1번의 갈로 3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질문 꽤 많이 뜨거든요. 표준 편차 분산값이 작다란 말은 실제 수익과 예상되는 수익이 아주 가깝다는 의미다. 이 말 엄청 많이 씁니다. 자, 설명드릴게 이 말입니다. 볼래요? 시험 초기 일주일 전에 갑이란 친구, 어리란 친구가 하루에 모이고서 두 번을 쳐보니까요. 갑은 한 번은 55, 한 번은 65 나왔어요. 어른 보니까 한 번은 35, 한 번은 85 나왔으면 둘 다 평균 얼마예요? 60이지? 그죠? 근데 이때 보니까 합격될 확률 훨씬 높은 게 누굽니까? 갑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 오차가 얼마예요? 여기 표준 편차예요. 표준, 중심, 평균. 중앙에서 벗어난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평균과 실제 점수의 차이가 이 표준 편차야. 요 차이가 얼마예요? 여기에 흩어진 정도지. 분산. 요 차이가 표준 편차. 그죠? 요 차이가 분산이지.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뭐 있습니까? 어쨌든 흩어진 정도가 크단 말은 뭐 그만큼 실제 수익과 예상된 수익의 오차가 크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위험이 적다. 같으면 뭐 있습니까? 표준 편차 값이 적다면 예상되는 점수와 실제 점수가 아주 가깝다는 의미를 아시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말은 위험을 측정할 때 반드시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을 통해서 한다. 이 말 아시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떠한 것 때문에 뭐 있습니까? 이런 위험이 훨씬 더 커질 것인가? 위험에 대한 유형이 있죠? 있는데, 자, 우리 위험에 대한 유형이 사실 꽤 많습니다. 물론 문제 푸는 요령 알고 있죠, 그죠? 항상 이렇게 설명되어진 게 언어 위험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 시험 내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 푸는 요령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푸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이 제목과 똑같은 말 들어야 되죠. 그죠?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비용 위험이면 뒤에 뭐 나와야 돼? 이자리면요? 하여튼 이 말 똑같은 말이 된다 생각하시면 문제 풀 때. 다른 거 큰 의미 갖지 말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원래 사업상 위험은요. 뒤에 항상 뭐 들어와야 돼? 설명 뭐 들어야 됩니까? 요거죠. 문제 보자고. 자, 문제에서 24번에 3번. 앞에 무슨이요? 뒤에 뭐 들어와야 돼? 이자 들어야 되지? 그 다음에 4번요. 무슨 위험? 사업 나왔죠? 뒤에 뭐 들어야 돼? 사업 들어야 돼, 무조건. 또 3번, 5번 갑니다. 법 나있지? 뒤에 뭐 들어야 돼?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잠시. 여기 보세요. 작년 나왔던 문제 보니까 이런 재밌는 게 있어요. 원래 사업상 위험, 나중에 집에 책 한번 보시는데, 요건 다시 크게 3개로 분류하거든? 3개로. 첫 번째 시장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영상 위험도 있고 있죠. 그 다음에 위치 위험 3개 있거든요. 요 3개가. 이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 원래. 그래서 우리 과거에 시험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시장 위험 반드시 시장에 있는 뭐요? 수요와 공급 관련된 위험이요. 이 말 나야 되는데, 또 운영 항상 뭐였습니까? 근로자 파업이라든지, 또 영업 경비 변동이 있죠. 이런 게 일종이 들어오거든요. 위치는 아까 문제 풀지 않습니까? 뭐 나와야 됩니까? 문제 풀었던 위치 안 풀었습니까? 그러면 27번에 4번. 27번에 4번. 위치 나 있지? 네. 이제 그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보세요. 작년 문제는요, 요걸 딱 내놓고 있죠. 요 내용 내놓고 이걸 안 냈다고. 대신에 이걸 물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혹시 모르니까, 얘 나오면 이거예요. 이건데, 때에 따라 이걸 답을 내지 않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 요것만 좀 조심하자고. 그래서 원래 우리 나중에 기본서 보시면 있을 거예요. 기본서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상 밑에 보니까 하위 개념 보니까 여기 3개 나 있다면 이게. 그래서, 요걸 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시험 낼 수 있는 거, 요것만 좀 조심하죠. 다른 건 우리 임표했던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 자, 물론 이 외에 좀 독특한 게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자, 첫 번째, 저기 있는 유동성 위험 나왔어. 뭐 나와야 됩니까? 화폐가 현금화되는 과정이죠. 현금화되는 과정. 그 다음에 금융상 위험 나오면 뭐 나와야 됩니까? 부채. 무조건 남돈 빌리는 금융은 부채 또는 지렛대 효과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위험 나오면 뭐 나와야 됩니까? 화폐 가치가 어떻게? 하락하든지 물가가 어떻게?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아까 제가 했듯이 지문 속에 이 앞에 제목식 답이 다 있어. 무조건. 이렇게 문제 푸셔야 돼.
자, 일단 요거부터 합니다. 어디 가는가 하면은, 24번에, 자, 1번부터 예상된 결과와 실제 결과 달라지는 정도, 그게 위험이죠? 자, 2번 가면 유동성 나 있죠? 뭐 나야 됩니까? 이 말 나야 되지? 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디 보는가 하면 26번 1번 가봐. 26번 1번. 그와 같이 현금으로 전환되는 과정, 이 말 나야 된다고. 근데 24번에 2번은 그 말 없죠? 뭐 틀린 거지, 이게. 이거 무슨 위험이에요? 뒤에 핵심이 뭐가 나 있습니까? 뭐 개발 비용 위험 또는 비용 위험 쓰면 된다고. 됐죠? 그 다음, 다시 7번에 2번 갑니다. 부채비율이 커지면은, 자, 부채비율이 커진다. 이번 지렛대에 벌써? 예? 커지면 그만큼 뭐 끝에 보니까 위험도 뭐 한다? 커진다는 건데, 만약에 이 지문 가지고, 잠시 이 지문 가지고 어느 위험 속에 포함되려고 그러면 답 뭐예요? 지금 남돈 빌린 거에 분명히 무슨 위험? 이까지 연결시켜야 돼. 이런 걸 금융상 위험이라고. 자, 다시 1번 가볼게. 1번. 인플레이션이 예상되었으면 대출자는 고정과 변동 어느 걸 선호합니까? 변동이지? 네, 그거 보시고. 다시 27번 3번. 운영 나서 뭐 나와야 돼? 근로자 파업, 영업 병비 변동 등이 나오면 되겠다. 그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은 유동성, 아까 했던 거죠? 뭐 나와야 됩니까? 현금화되는 과정. 할 수 있겠죠? 이 점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 볼 때 일반적인 건 전부 다 여기 있는 제목 속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다만 밑에 있는 요거 세 개는 좀 달리 표현하셔야 되고, 다만 혹시 모르니까 여기 있는 이런 게 나왔을 때 답이 원칙 이게 답인데, 이걸 답을 하지 않고 뭐 있습니까? 예, 사업이란 걸 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이런 위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을 처리할까? 처리 방법이 있어요. 자, 처리 방법 갈 건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위험한 요소를 뭐 한다고요? 제외시키는 방식.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보수적 예측 방식이에요. 세 번째 뭐가 있죠? 위험 조정 할인율. 여러분들은 무조건 여기 있는 이 두 개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돼요. 보수적 예측과 그 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 자,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 보수 반대는 진보인데 어쨌든 이런 겁니다. 내가 우리 학원 건물 사기에서 요 동네에 있는 중개업자 3명 찾아갔어. 야, 이 건물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올 것이냐 예상되냐 물어보니까 각각의 업종은 좀 다르게 말하겠죠. 했을 때 A라는 중개업자는 12% 정도 아마 수익이 예상된다. B는 10% 수익이 예상된다. C는 8% 정도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말한답니다. 그럼 내가 현재 투자할 때 이 세 개 중에 어떤 수익을 근거로 해서 투자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가장 높은 수익이 나올 걸 가지고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익도 얘보다 훨씬 더 적게 날 확률이 높겠지. 높은데 문제는 가장 적게 나올 수 있는 수익, 이걸 가지고 근거하면 실제 수익도 얘보다 더 적게 나오겠습니까? 거의 없겠죠. 지금 목적이 뭐예요? 위험을 어떻게 하면 처리할까? 위험 처리 방식이란 말이에요. 위험이 뭔데? 예상되는 수익과 실제 수익에 대한 오차입니까? 오차가 훨씬 적은 게 누구예요? 이거 아니고. 그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보수적 예측 방식은 수익은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거 선택합니다. 그 결과 지금 속에 있는 수익은 순수익이야. 순수익이 낮단 말은 비용이 어떻게 해요? 근데 최근 문제는 이걸 안 내. 자, 잠시. 요건 기대 수익입니까? 요구 수익입니까? 기대 수익이야? 아, 요구 수익은 내가 바라는 수익이란 말이야, 이건. 이 건물 자체 예상되는 수익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문제 보는 이 말 대신 요거 낸다고. 기대 수익률을. 낮은 걸 선택했지? 하향 조정, 요걸 장난친다고. 이 말을. 자,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위험 조정 할인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현재 내가 저축을 하려니까 5% 정도 이자를 주겠대. 근데 내가 현재 주식을 투자할 거거든요. 당연히 저축보다 주식의 위험이 더 크죠. 그럼 현재 내가 저축을 기준해서 주식에 투자할 건데요. 나라면 현재 주식에 투자할 때 얼마 이상 수익을 주면 투자할 것인가 고려해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 저축보다 주식의 위험이 3% 더 크답니다. 그럼 나라면 현재 이 건물에 몇 프로 이상 수익이 나면 투자합니까? 8%지. 이 말은 뭐예요? 위험이 주어진 위험을 조정한 후에 나왔던 수익률, 같은 말, 할인율,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위험을 조정한 후에 나왔던 수익률을 쓴다 해서 여기 다른 말 위험 조정 할인을 쓴다고. 그러면 얘의 핵심이 뭐예요? 이 말 아닙니까? 위험이 높으면 더 높은 거 낮은 거. 할인율은 더 높은 거 선호하잖아요, 분명히. 그죠? 우리 할인율 같은 말 수익률이지. 자, 다시. 요건 뭐예요? 나라면 현재 이 건물에, 이 주식에서 이만큼 이상 주면 투자한다 이 말 아닙니까? 요거는 기대 수익입니까? 요구 수익입니까? 무슨 수익이에요? 내가 바른 수익이지. 요구 수익이야. 그래서, 요런 걸 시험 냅니다. 요구 수익률을 요 말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상향 조정입니다. 이걸 왜 제가 강조하는가 하면요.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보통 이제 우리 출제인들이 항상 보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 서적인데 보통 대학원에서 많이 강의하는 책이에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은 부동산 투자와 금융책이 있어요. 이게 한국에 지금 번역된 게 제 17판까지 18판 들어야 되고요. 이 번역서에 있는 18판 들어있는 책을 최근에 보니까요. 지금은 과거는 저는 이런 말 썼거든. 지금 이런 말 쓰자고 지금 이 말 쓴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최근에 문제 보면 전부 다 있죠. 이 용어 대신 이 용어를 훨씬 많이 쓴다고. 그래서 거꾸로 결국은 이런 용어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수랑 결국은 기대수를 통해 판단하는 거고 거꾸로 위험 조정 할인율 같으면 요구수이거든요. 결국은 이 위험 조정 할인율은 뭐 있습니까? 요것을 통해 판단해 준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개념을 같이 알고 있으라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우린 현재 위험에 대한 관리도 있죠? 그게 네 가지 방식이 있죠? 뭐 있습니까? 첫 번째 위험을 갖다 내가 떠안는다. 이게 위험 뭐예요? 위험 부위는 무조건 충당금은 전부 다 위험 부위야. 그 다음에 떠넘긴다. 이게 뭐죠? 정가지. 정가 중에 중요한 건 변동이란 말 나오죠. 변동, 임대차, 변동, 이자율, 변동 나면 전부 다 이건 위험 정가요. 그 다음에 위험 통제. 자, 통제는 철저히 분석했다는 거죠. 우리 거기 있을 거예요. 자, 크게 4개 있죠?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나와 있듯이 가몽도 분석, 두 번째 포트폴리오, 세 번째 뭐 있습니까? 평균 분산, 또 그다음 마지막에 위험 조정 할인율 같은 요구 수익이야. 요구 수익 전부 다 이건 위험 통제라고. 마지막 보니까 위험 있는 건 투자 안 하죠. 위험 회피요 4개. 그래서 이 4개는 항상 물었을 때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거 마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이 전체 한 문제 사실은요. 했으면 요 관련돼 있는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자, 문제. 25번부터 가면 되겠네. 25번. 자, 25번 위험 정가에 대한 문제 물었죠. 1번 포트폴리오 뭐야? 위험, 통제. 2번 민감도, 위험, 통제. 그 다음에 3번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위험, 회피. 4번째 요구수익 나있지, 위험, 통제. 5번째 물가 올라온 만큼 임대를 올린다, 위험 정가죠. 자, 그 다음에 26번에 2번요. 수익은 가능한 낮게 비용은 가능한 높게 했죠. 이게 뭐예요? 보수적 예측 방식이죠. 자, 3번. 위험도가 높은 자산 투자에 제외시키는 이게 위험 뭐예요? 회피. 자, 그 다음에 4번요. 가몽도 분석. 자, 여러분 가몽도 분석에 대한 개념은 좀 아셔야 돼. 우리 과거에 보니 가몽도가 여러 번 시험 나왔지만 틀린다고 한 번 낸 적이 없지만 혹시 보니까 가몽도에 대한 개념은 좀 아시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이 감흥도 민감도는 이 말입니다. 어떠한 원인, 이 변함에 따라서 얘가 변하면요. 그 결과치가 얼마 정도 변할 것인가를 파악할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 자, 세금이 1% 정도 올라가면요. 이 건물의 수익이 또는 순영가가 5% 정도 감소한답니다. 또 저기 있는 이자가 1% 올라가면 여기 있는 이 수익이 보니까 2% 정도 감소한답니다. 또 만약에 임료가 1% 올라가니까 이 건물 전체에 있는 수익이 0.3% 감소합니다. 이렇게 한 개의 요소가 변함에 따라 이 건물 전체에 있는 수익 등이 어느 정도 변할 것인가 파악해 보는 게 곧 이게 감흥도예요. 그래서 근데 이건 우리 과거에 시험 나왔던 거의 틀린다면 낸 적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시험 내면요, 요건 낼 수 있을 것 같아. 틀린다고 그래서. 자, 요만을 기억하셔야 돼. 다른 건 몰라도. 감흥도가 높을수록. 다시. 여기서 민감도 제일 큰 게 누구예요? 이 상태라면. 누구? 민감 제일 큰 게 누구예요? 지금 현재 보니까. 세금 아니야? 그지? 세금 때문에 수익이 변동이 제일 심한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얘가 가장 위험이 커져졌다. 큰 거야. 큰 거. 그러니까 민감도, 감흥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위험은요? 커진다. 요 말 기억하시라고. 요건 장난칠 수 있어, 얼마든지. 다른 건 장난칠 문구 없어. 감흥도 분석은. 그래서 우리 거기 그 말 아닙니까? 4번 보니까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감흥도 분석. 이게 아닙니까?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 감흥 분석했잖아. 해보는 현재 이 상태 세금이 제일 크잖아. 이런 걸 파악하기도 한다. 자, 그다음 27번 했죠? 28번 갑니다. 자, 28번은 단하지 말고 자, 거기서 3개만. 자, 28번에 3번 갑니다. 보험 가입했지? 그죠? 보험은 위험 증가입니다. 자, 28번에 4번. 요것을 뭐 해야 되지? 상향이지? 상향. 요거 묻는 거 요거. 우리 이거 말고 이 다 물었어, 문제 과거에. 전부 다 물었다고, 옛날에. 하여튼 나중에 문제 한번 봐보자고. 자,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있습니까? 4번 보니까 5번 갑니다.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으로서 부적격 자산을 제외시킨다. 맞죠? 일단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네. 자, 하여간 오늘 했던 것은 여기 투자했으면 요 두 개 있습니다. 2개 했고 다음 주는 아마 조금 이거 하기 한 4시간 풀로 수업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이론만.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있습니까? 아마 한 2시 반, 3시까지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 하시고 좀 쉬었다가 천재 할게요.